5,000세대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난리 날걸. 사실 강북권에 5,000세대 아파트가 많지는 않잖아요. 뭉쳐있는 자리들이. 기가 막히게 변할 거예요.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근데 투자 금액이 1억대야. 4호선 초역세권, 무려 5,000세대가 넘는 재개발 사업, 중과세 주택수 제외 세금 혜택, 1억대 소액 투자. 4호선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 오늘의 재개발 임장 지역은 바로 4호선 미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4호선 미아역 일대에 나와봤는데요. 제 뒤로는 강북구 미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북서의자이 폴라리스 아파트가 있네요. 이 아파트 지어지기 전의 모습은 좁은 골목길에 낡은 집들이 잔뜩 모여있던 그런 동네였는데 미아 3구역이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임장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북서의자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4호선 미아역 서측부 일대입니다. 이 낡은 주택가가 5,000세대급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도에 부자병법에서 소개해드렸던 미아동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저기 직전까지 전체를 관심 블록으로 정해봤고요. 이렇게 꾸면은 되겠다. 역세권 개발이든 신통이든 뭐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는 반드시 포함된다. 미아역 주변의 요 주거지역은 미개발 발표 지역으로 방치가 될 것인지 각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과거와 다를 거다 앞으로의 움직임은. 2026년 현재 미아역 서측부 노주택가는 부자병법이 예상했던 예상구역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4호선 미아역 일대에서 소액 자본으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재개발 임장 미션은 바로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서 재개발 소액 투자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이해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먼 훗날 보람으로 바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부동산은 특별하게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투자 금액은 1억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부자병법만의 특급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 일대의 노후주택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려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부자병법이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무엇인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4호선 초역세권에서 새 아파트 내 집 마련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저는 여기 4호선 미아역에서부터 오늘의 관심 지역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왜 이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자병법이 입지를 선정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바로 도시계획이죠. 4호선 미아역 서측편 노후주택가의 재개발 사업을 예상할 수 있었던 핵심 계획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발전계획들 중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거점 지역을 정해놨는데요. 미아는 12개 지역 중심 중 한 곳이다. 둘째,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동북권역의 공간구조 구상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 4호선 라인을 동북권의 발전 선도축으로 지정해놨는데요. 이 발전 선도축에 놓인 4호선 역세권들을 개발하겠다고 했죠. 따라서 미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는 기름역, 북쪽으로는 창동 상계로 연계시키면서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미아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미아동 일대의 노주거 지역들을 정비하겠다는 전략이 적혀 있습니다. 셋째는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십자가 형태의 2가지 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4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서 방향으로는 북한산, 경전철, 4호선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미아역 일대는 이러한 2가지 축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중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에서는 3개의 지하철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수유역, 삼양 사거리역, 그리고 바로 이곳 미아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아역 대로변은 3종 주거지역인데요.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뒤편에 있는 2종 주거지역 주택가도 종상향의 가능성이 훨씬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죠. 넷째,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강북구청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오늘의 관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노골적인 재개발 힌트들이 등장하는데요. 강북구청은 2024년 부자병법이 예측했던 예상구역과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신속통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추천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북측 비역세권 지역을 일부 포함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병법을 꼼꼼히 또 열심히 시청해야 하는 이유이죠. 네, 이렇게 4개의 도시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미아동 일대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계획에서 이 미아동 일대, 특히 이 역세권 주변의 노주거지 정비를 강력하게, 정확하게 면밀히 꼬집어서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원한다 할지라도 지자체의 부응과 협조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주민들도 역세권 개발을 원하고 있고 구청, 서울시도 미아역 일대의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지금 걷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서 진구가 다 완료되는 또 접수의 단계가 온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꽤 협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차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50m 걸었는데요. 오늘 관심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경계로 이쪽 편이 몽창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에요. 제가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 8번 출구에서 50m면 관심적 현장에 도착합니다.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뭐 노후도가 80%니까. 자, 오늘의 관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관심 지역의 기본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명칭은 미아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212-1번지 일대에 있고요. 4호선 미아역 서측부 노주택가입니다. 방식은 역세권 개발 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무려 4만 평이 넘고요. 총 5개의 구역 1, 2, 3, 4, 5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를 짓냐? 5,100세대 이상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 수는 1,600명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올 1월부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 지역의 기본 개요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는 저희 생각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부자병법의 판단으로는 이 5개의 구역에서 예상하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세대수가 구역별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둘째, 5개의 구역들 중에서 더욱 좋아질 구역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하는 이유는 역세권 경계로부터 250m에 포함되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용적률 산정의 방식, 그리고 공공기여의 의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역세권 개발에서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2단계의 종상향 혜택을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승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도적이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적률은 곧 뭐다? 사업성이다. 따라서 이 역세권 개발은 일반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데요. 물론 그렇게 용적률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거에 따른 의무도 있겠죠. 주로 공공기여이죠. 이렇게 역세권 사업으로 인해서 2단계의 종상향을 해줄 경우에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원칙적으로 50%를 공공기여, 즉 공공시설이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 공공기여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의 관심 지역인 강북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과반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부자병법은 총 5개의 구역별로 역세권 경계로부터 250m 안에 포함되는 면적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1구역과 2구역은 50%가 충족되지 않고요. 3, 4, 5구역은 과반 이상 250m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0m 안에 포함된
면적이 과반이 되지 않는 1, 2구역보다 250m 안에 과반의 면적이 충족되어 있는 3, 4, 5구역이 좀 더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부자병법 영상에서 3, 4, 5구역만 관심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5구역은 남측부의 소유매로라는 이 도로변에 미아동을 대표하는 상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겠다. 따라서 패스. 결론적으로 오늘의 미아동 역세권 개발 추진지역의 관심지역은 3구역과 4구역으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3구역부터 또 4구역 다음으로 해서 내부 모습 또 경계의 모습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3구역 먼저 볼까요? 저 끝에가 이제 1구역, 2구역, 3, 4, 5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3구역은 가장 중심에 위치한 자리이다. 3구역이 노후도가 다 80%가 넘으니까 굉장히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빌라도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비율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개발해야죠. 이 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자리인데 이 정도면은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아역 주변에 이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5개의 구역 중에서 3구역과 4구역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관심지역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3구역과 4구역의 기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3구역의 면적은 8,200평 정도 되고요. 노후도는 79%이네요. 소유자 수는 약 360명이고요. 단독주택의 건물 비중은 78%입니다. 그리고 추진 측 의견에 따르면 이 3구역에서는 총 1,07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일반 분양수는 조합원 수의 100%가 넘는 대박의 사업성 요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구역을 보겠습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8,700평 정도가 되고요. 노후도는 81%가 나오고 있네요. 소유자 수는 약 440명. 단독주택 건물 비중은 74%입니다. 그리고 추진 측의 의견에 따르면 이 4구역은 1170세대의 신축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수는 조합원 수의 100%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렇게 막대한 종상향 그리고 아주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등 각종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위력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자. 자, 고르세요. 너무 무섭다.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구우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구구콘 3구역 경계를 걷고 있습니다. 그냥 낡은 건물은 많지만 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동네에 위반 제한 동의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아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추진 측 말로는 지금 한 30% 이상 걷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관심 지역에서 신축 빌라 공급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4만 평이 넘는 관심 지역에서 빌라가 1년에 평균적으로 1점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축 빌라 공급이 없다. 노후도가 80% 이렇게 채워진 이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 빌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노후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축 빌라는 이 관심 지역 4만 평 내에 거의 찾기 힘들 정도이고요. 현재 이곳에서 공급된 신축 빌라 블루버드이다. 그게 다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결국은 관심을 못 받고 가격은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던 이 미아역 일대의 노후주택가가 이 역세권 개발이 정말로 동의서가 다 걷어지고 구청과 접수가 되고 서울시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은 저는 이 미아역 일대에 대한 미래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했던 북서의자이 앞에 나와봤어요. 미아 3구역으로 이제 재개발이 끝나서 이렇게 멋진 새 아파트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관심 지역은 아직 이런 상태의 모습이다. 이쪽은 이렇게 낡은 집들이 있고 여기는 뭐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 길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개발이 끝난 북서의자이 위치보다 이제 동의서 걷고 있는 우리의 관심 지역이 훨씬 더 상급지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서의자이 아파트는 생활권 자체가 4호선 미아역이라기보다는 경전철 삼양역 일대 생활권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지역은 완벽한 4호선 미아역 일대의 생활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른자, 흰자
근데 개발은 항상 뭐다? 신자부터. 왜냐면 노른자들은 뭐 개발시 필요한가? 우리 위치가 좋으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산도 그랬고 마포도 그랬고. 따라서 노른자는 아직 방치되어 있고 흰자는 개발이 끝난 상황이다. 이 북서의 자리는 미아 3구역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입주를 했고요. 놀라운 사실은 20평대 조합원 분양 가격이 3억 중반이었다는 거. 일반 분양가는 7억 중반. 더 놀라운 건 30평대 조합원 분양가는 4억 중반이었다는 거. 일반 분양가는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조합원이 되셔야 됩니다. 잘 줬어. 얼마나 조합원들 싸게 잘 줬냐 아파트 진짜. 이건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 지역은 훨씬 좋은 입지이다. 그게 포인트죠. 여기는 4구역의 모습입니다. 4구역도 3구역과 뭐 똑같이 굉장히 낡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4구역. 낡았습니다. 4구역도 좋아요. 왜냐면은 3, 4구역은 나무랄 게 없어요. 과반의 면적이 역세권 250m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 부담도 낮게 적용받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의무는 줄고 권리는 올라가는 최고의 여건이다. 3, 4구역이 최고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5구역에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상권이 좀 있다. 남측부에 이게 소유매로인데요. 소유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5구역 경계 남측부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삼양역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4호선 미아역 방향이거든요. 이 도로가 뭐냐? 소유매로라는 겁니다. 미아역 일대에서 제법 큰 상권 도로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도로에 붙어있는 5구역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상인분들 명도하고 협의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따라서 아쉽게도 5구역은 우리의 관심 지역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매로를 보시면은 큰 상권은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저 미아역 끝까지 다 상가들이다 보니까 재개발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관심 지역 마지막 5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추천 부동산 현장 근처로 가볼게요. 네, 이곳은 블루버드 미아의 현장 근처인데요. 지금부터 블루버드 미아동에 대한 상세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이름은 블루버드 미아입니다. 블루버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드릴게요. 블루버드는 고객 자산을 미래가치로 인도하는 파랑새라는 의미로서 부자병법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형주택 브랜드입니다. 블루버드는 두 가지의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입니다. 향후에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에서. 둘째, 일반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고품질의 빌라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관심지역에서 블루버드 미아는 가칭 3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준공은 올 말에서 내년도 초 예상이 되고요. 대지 면적은 59평이고요. 총 6층 12세대가 지어지는데 1.5룸이 2세대, 나머지 10세대는 투룸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1.5룸의 경우에 2억 후반이고요. 예상되는 전세는 1억 후반. 그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1억 초반이 되겠고요. 투룸 매매 가격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고요. 전세는 2억 중반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세 활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빌라 전세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특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매물 전세가 전멸입니다. 빌라 전세 매물은 이 4만 평 관심 지역 내에서 단 2개뿐입니다. 그 2개의 전세 매물 중에서 하나는 준공 10년 차이고 나머지 하나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즉 신축급 전세 매물은 오늘 4만 평 관심 지역 내에서 아예 전멸인 상태입니다. 둘째, 미아동은 공시 가격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세 예상 가격은 저희가 2028년도에 공시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예상해서 거기서 126%를 곱한 금액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해 봤는데요. 다만 미아동 자체가 이 공동주택 가격, 즉 공시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2년이나 3년 후에 1, 2천만 원의 아주 소액이지만 역전세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시 가격이 진짜로 낮게 나온다라면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상향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루버드 미아는 굉장히 큰 세금 혜택이 있는 부동산인데요. 바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혜택은 2027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을 때나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블루버드 미아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양가를 4억이라고 가정해서 취득세를 계산해봤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혜택 덕분에 현재 1주택자인 분께서 두 번째 집으로 블루버드 미아를 매수하더라도 2주택자 취득세율인 8.4%가 아닌 1주택자 취득세인 1.1%가 적용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취득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 덕분이죠. 그리고 이미 현재 2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추가적인 취득세, 절세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세금 혜택은 신축 중인 빌라를 매수했을 경우에만 주어지는데요. 4만 평이 넘는 오늘의 관심 지역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 중인 빌라는 블루버드 미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 분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루버드 미아를 매수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혜택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블루버드 미아에 대한 상세 스펙과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호선 초역세권의 입지 좋죠. 그리고 5천 세대급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무려 4만 평이나 되는 이 큰 관심 지역에서 유일하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빌라 전세 매물은 전멸이죠. 따라서 임대차 스트레스는 없죠. 게다가 1억대 소액 투자죠. 그리고 브랜드는 블루버드죠. 그럼 된 거죠. 따라서 1억 원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마한 부동산들 그만 알아보시고 블루버드 미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병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미아의 상세한 물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부자병법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미아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미아동 물건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02-888-8885로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흥미와 기대감이 생겼다가도 또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불안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고 혹여라도 현금 청산에 당하는 건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십시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까지 신축 중인 빌라는 보존 등기를 완료해야지만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역세권 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관심 지역인 미아 역세권 재개발의 경우에는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의서를 걷고 있는 현 시점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그 기간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7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1. 기초조서 작성입니다. 추진 준비위에서는 사전에 구역 현황 조사 자료, 기초조사 확인서 등 각종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2. 동의서 진구를 완료해야 되겠죠. 소유자 수의 40%, 구역 면적의 40%의 동의를 동시에 완료시켜야 합니다. 현재 관심 지역의 동의서 진구는요, 소유자 수의 약 30%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의서 진구 완료를 위한 시간 소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구청에 사전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동의서를 다 걷게 되면 작성한 기초 조서를 갖고 구청에 제출하거든요. 구청에 제출해서 사전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부서 협의와 보완 협의 단계입니다. 구청에서는 접수받은 사전 검토안을 구청의 여러 부서에 보내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미흡하거나 수정 보완된 점이 발견되면 구청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죠. 5.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이 있고요. 이렇게 구청의 사전검토를 통과하면 구청이 서울시로 이 결과를 보내면서 사전검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사전검토안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6. 사전검토단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서울시, 구청, 유관기관은 사전검토단으로서 총괄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마지막 7. 드디어 정비계획 공람 공고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드디어 구청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진행되고 그날이 바로 역세권 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세권 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까지는 많은 단계와 상당히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한데요. 부자병법이 주요 역세권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걷고 구청에 제출한 후부터 그 날로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기간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평균적으로 55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역세권 개발 구역은 900일이 넘게 걸렸고 가장 짧은 곳이 300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관심 지역은 이 동의서를 지금 현재 다 거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약 30% 정도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의서를 추가로 더 걷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버드 미아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득해 놓은 상황이고요. 착공부터 보존 등기 완료 시까지는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의 현금 청산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블루버드 미아가 그 어떤 부동산보다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를 걷고 있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의 기대감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으면서 현금 청산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소액을 활용한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초기 역세권 재개발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개발 고수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좁은 틈새에 숨어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용기 있게 잡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동법의 투자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 관심지역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이 강북구가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노후주택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 또는 뭐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곳, 이 인식을 이런 막강한 재개발로 완전히 탈바꿈될 것 같고요. 둘째, 이렇게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신축 아파트끼리 만들어졌을 때 항상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승의 시너지가 교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재개발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와 월세가의 폭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 지역에서 반경 1km 안에 정비사업 진행구역은 총 22곳이나 몰려 있고요. 그 22곳의 재개발 구역에서 앞으로 이주할 예정 가구수를 분석해보니 3만 가구 정도이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많은 가구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빈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해봤자 그 지역도 결국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먼 훗날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이주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전세가와 월세가 폭등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이게 지금 다 5,000세대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엄청날 겁니다. 4호선 역세권, 초역세권에 5,000세대 신축이면 끝난 거예요. 이거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투자 금액은 1억대라는 거.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 한번 나와봐야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버려질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지만은 진작 했었어야 된다. 4호선 역세권 주변에서 아직까지 재개발 지정 안 된 곳들은 확실한 틈새입니다. 재작년에 대표님 미아동에서 역세권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돌아봤듯이 실제로 이제 플랜카드도 걸고 많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대표님? 너무 좋죠. 왜냐면은 재작년에 사들인 분들 보면 너무 잘 됐잖아. 그 스리룸이었어. 투자금액 1억이 안 들어왔어. 근데 지금 동서 걷고 있고 완전 초역세권이야. 또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어찌됐든 나는 지금도 늦은 게 아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과 타당성이 서울시와 구청 관련된 도시계획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 이거 너무 노골적인 힌트라는 거지. 지금 이 상황도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도시계획이다. 이 도시계획에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다른 계획이지만 중복되고 공통되는 그런 지점들이 어디인가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 마찬가지고 우린 도시계획에 집착하고 모아야 돼. 그거를 계속적으로 파야 되고 투자 성패 거기서 갈리는 거야. 내일을 내다보는 뭐 통찰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통찰이 어디서 오냐? 통찰의 시작은 관찰이야.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찰이 뭐냐? 도시계획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미아동을 2024년이랑 2026년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소개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인지. 맞죠? 엄청 중요하지. 지금 소액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1억대를 뭐라니? 진짜 할 거 없어. 근데 또 아파트는 그 투자 금액을 떠나서 갭이 안 돼. 갭 투자 막혀 있어. 그럼 B아파트 봐야 되는데 B아파트 어설픈 것보다는 재개발 될 수 있으면 하는 거 봐야 되고 예산이 적으신 우리 청년분들 또 사회 초년생분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뭐 많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면서 소자본을 할 수 있는 부동산. 근데 그게 어떤 막연한 느낌 또는 뭐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뭐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유튜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걸 봤어. 도시계획이 있냐 없냐야. 개발이 계획보단 빠를 순 없지. 이 서울시와 구청의 계획들을 다 보면서 거기서 찍어주는 이런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2년 전 내가 놓쳐도 너무 아깝다. 내가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듣지 않았고 지금 놓치면 진짜 늦는다. 네, 여러분 오늘 4호선 미아역 재개발 임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4호선 미아역 주변 노후주택가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봐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낡은 골목입니다. 좁은 도로가 있고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강북구의 도시발전 방향, 그리고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비롯한 중요한 여러 도시계획에서 이 지역의 공통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이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가 굳히고 있고 5개 구역에서 총 5,000세대가 넘는 초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자분법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구역은 미아 역세권 가칭 3구역과 4구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버드 미아동 빌라는 바로 이 핵심 구역 안에서 준비되는 유일한 신축 빌라입니다. 물론 재개발 투자는 언제나 변수가 있고 기다려야 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투자의 핵심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의 방향성을 읽고 현장의 숨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중의 확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깊게 공부하고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장 용기 있게 움직여야 할 순간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대중적인 확신과 함께 올라갑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는 사실 이미 늦은 것이죠. 뉴스에 나오고 프리미엄이 붙고 투자자들이 몰려왔을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이미 비싸진 기회라는 것이죠. 부자병법에서 2024년도 이곳 미아역 일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 2026년 지금 다시 이곳에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는 가능성이었고 지금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전인 지금 저평가 초기 재개발 시장을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4호선 초역세권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능성을 소액으로 선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블루버드 미아의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부자병법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2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미아라고 적어주시면 미아동 상세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02-888-8885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자병법은 다음 시간에도 남들이 찾아내지 못한 지역에서 유망한 부동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블루버드 미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미아동 생식시 가능할까요? 줘봐요. 미아역 일대는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다. 동의 못하면 너만 손해지. 동의 못하면 너만 손해지. 동의해? 뭐가? 동의 못하면 너만 손해지. 너만 손해지. 너만 손해지.